자,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자,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를 살펴봤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교재도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 모형하고는 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면 평상시에 동태평양, 즉 페루 앞바다 쪽을 보시면 일단 여기는 뭐가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죠. 차가운 바닷물 올라오는 걸 뭐라고? 용승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남아메리카, 즉 페루 앞바다는 무슨 기압? 고기압이 형성된다 그랬죠. 자, 고기압 하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 자,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비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 건조기후이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들. 그 다음에 이 용승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뭐 하는 거? 낮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위도와 비교하면 온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보시면요. 여기 인도네시아 있죠, 그죠? 여기 또 호주도 걸려 있을 겁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따뜻한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름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하고 저기압, 즉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기압,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쪽은 비가 뭐하더라? 많이 오더라. 즉 수균양 기후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요게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지. 따뜻한 바닷물이 몰려있기 때문에. 반면에 동태평양은 차가운 해수, 즉 용승 현상 때문에 이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와서 용승이 일어나서 뭐 건조 기후가 발달하고 즉 비가 적게 오고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요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엘니뇨 시기가 되면 강조했지, 그지? 얘 뭐야? 약화 버전이라 그랬습니다. 약화 버전. 즉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무역풍이 약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안 몰리고 뭐 하는 거야? 동태평양 근처에 머물러 있지, 지금. 약화됐으니까 덜 쓸려갔으니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강수 구간이 어디? 원래 여기 서태평양 몰려 있는 게 정상이지. 근데 어디로 몰려 있어? 동태평양 쪽으로 몰려왔죠. 동태평양 쪽으로 몰려왔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원래 동태평양 비 와, 안 와? 안 와. 안 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강수 구간이 몰려오니까 얘 강수량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증가하겠죠, 평소보다. 평소에 비해서 증가. 그럼 서태평양은 강수량 감소. 왜? 강수 구간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동태평양 쪽으로. 그러면 동태평양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얘는 뭐가 돼? 홍수 가뭄. 얘는 홍수가 난 거지. 자, 그 다음 또 여기는 뭐가 일어나? 갑자기 비가 적게 와. 얘 뭐? 가뭄이 나겠죠. 가뭄.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용승 보세요. 요거. 요 그림. 이렇게 된 거. 자, 평상시는 이렇게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위로 올라와? 안 와? 안 올라오죠, 지금. 그럼 얘는 용승이 뭐 하는 거야?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용승이 약해졌네. 왜? 용승이 일어난 게 결국 무역풍 때문에 동태평양에 있던 바닷물이 쓸려갔기 때문에 그 빈칸을 메우려고 밑에서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쓸려 나가니까 밑에서 끌어올릴 필요가 없지. 용승이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용승이 훨씬 더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용 채우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모형에서도 봤고 방금 교재에 있는 그림 갖고 다시 한번 설명했죠. 그죠?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자, 먼저 평상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어떤 바람이 무역풍이 동태평양 바다에 있던 따뜻한 따뜻한 해수를, 즉 표면에 있던 해수를 자, 어디 쪽으로 쓸고 간다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왜?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동에서 서로 부니까 지가 갈 때 바닷물도 끌고 간 거죠. 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어느 쪽에서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모이게 되는 거지. 따뜻한 해수가 모여게 돼서 공기가 가열시키는 거, 그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가열시키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 내려가 위로 올라가죠. 자, 무슨 기류? 상승기류.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죠. 저기압 상승기류가 있게 되는 거고 서태평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뭐가 구름이 잘 생겨. 그래서 뭐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동태평양 쪽에서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지 그게 뭐라고? 밑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끌고 올라오는 거를 용승한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찬바닷물이 계속 주변을 뭐 하는 거야? 냉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적도치고도 따뜻해진다고 추워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같은 위도의 서태평양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요. 요 낮은 바닷물이 공기도 냉각시키니까 얘는 뭐 공기를 끌어내려 하강기류. 그럼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니까 비가 와, 안 옵니다. 그래서 건조합니다. 여기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하나 적어놨죠? 페루 연안 해역의 좋은 어장 형성.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용승이 일어날 때 밑에 있는 뭐를 바닷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라 그랬지. 용승. 즉,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위에서 올라오죠. 동태평양은. 용승이 일어나지. 그럼 용승이 일어날 때 밑에 층에 있는 바닷물을 끌고 올라올 때 뭐도 끌고 올라오냐면 무기염류도 끌고 올라옵니다. 무기염류. 그 다음 뭐도 산소도 끌고 올라와요. 산소하고 무기염류, 영양염류를 끌고 올라오는데 이 산소와 영양염류를 따라서 누가 쫓아와? 물고기가 쫓아오죠. 그러면 이 용승이 일어날 때 뭐도 밑에 있던 물고기도 같이 쫓아 올라오게 되니까 이 수면 근처로 물고기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죠.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그래서 은근 페루 사람들이 그 소금에 생선을 절여 먹기도 하는 것처럼 생선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그 사람들. 건조해서 안 먹을 것 같지만 잘 많이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설명. 그러면 심해 차가운 해수의 영양염류는 알겠어. 왜 밑에 가라앉아 있었을 테니까 그게 같이 끌고 올라온 건 이해가 되는데 산소는 왜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 산소에 관계된 거 좀 적겠습니다. 자, 산소는 기체지, 그지? 기체지. 자, 기체의 용해도를 떠올려 보세요. 자, 온도가 높을 때 많이 녹아요?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녹아요? 자, 산소를 물에 녹인다고 생각을 해봐봐. 자,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을까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을까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기체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설탕, 소금 같은 거 생각하면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거든요. 그게 고체 종류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기체들은 반대라 그랬어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 물에 잘 녹아 들어간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바닷물이 온도가 낮잖아. 차가우니까 산소가 더 많이 녹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산소가 위로 뭐 하는 거야? 끌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요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냐 적게 녹아있냐 정도를 물에 녹은 정도를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뭐하다? 크다, 많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즉 용해도가 증가하는 걸 용존 산소량이 증가한다.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증가한다. 용존 산소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페루 연안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은 뭐 하는 거?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의 큰 바닷물이 같이 올라온다. 영양염류도 같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죠? 용승이라고 하는 건 심해 찬바다가 상승하는 거. 요거 설명해 드렸고요. 밑에. 그 다음에 심해 차가운 해수는 다른 해수보다 영양염류, 용존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것들이 즉 용존산소,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즉 물고기가 쫓아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물고기 어획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 할게요. 평상시 거를 반드시 알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엘니뇨는 약화 버전, 강화 버전, 약화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누가 약화됐다는 얘기야? 무역풍. 자, 그럼 무역풍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 무역풍 때문에 동태평양에 있던 바닷물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많이 간다는 얘기야, 적게 간다는 얘기야.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 쓸고 가는 것도 뭐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표면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원래 서태평양으로 다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젠 어느 쪽에 몰리는 거야? 동태평양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동태평양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이 따뜻한 바닷물이 주변 공기를 뭐 가열시켜. 가열시키면 밀도가 감소하겠지. 왜?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는 뭐 상승기류. 자, 상승기류 하면 떠올려야 되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얘 저기압. 그러면 날씨는 맑아, 흐려. 흐리거나 비 오는 그거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동쪽에 비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건조입니다. 평상시에는 건조인데 갑자기 뭐가 온대? 비가 온대. 자,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비가 많이 와. 그럼 우리 뭐 홍수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겠지, 그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평양 중앙부 혹은 뭐 동쪽 해역에 표층 수온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덜 쓸려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게 되죠.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따뜻한 바닷물 모여 있어서. 그러니까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증발을 하게 되고, 많이 증발. 즉, 뭐 하는 거야?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얘기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상승기류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니까 강수량이 뭐하고 증가하니까 평상시에 비가 안 오던 지역에 비가 와. 그럼 뭐가 발생? 홍수가 발생하겠죠. 동태평양에 홍수가 발생한다네. 원래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럼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갈게요. 원래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죠? 자, 서태평양은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지금 몰려 있어야 되는데 적게 와. 적게 오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즉 상승기류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상승기류 약해지겠지. 왜?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오르면 많이 데워서 밀도가 훨씬 더 적어져서 위로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적게 오잖아. 적게 오잖아. 그러니까 이도 뭐하니까 적게 데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게 올라갈 거죠. 상승기류가 약해집니다. 자, 그럼 상승기류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뭐가 되는 거야? 고기압이 형성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호주라든지 동아시아 지역에는 예전보다 기온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왜? 따뜻한 바닷물이 덜 오니까. 그러면 해수 증발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자, 얘는 뭐가 건조해지지. 왜? 고기압은 맑음이라며. 강수량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고 기압이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고기압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상승률이 약해지니까 고기압 형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가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고기압 하강기류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 감소하게 되니까 자, 평상시보다 비가 적게 와. 가뭄 났다 그래? 홍수 났다 그래? 가뭄이 났죠. 자, 가뭄이 나면 건조하잖아. 원래 수분했는데 건조해져 버린 거지. 그러면 건조하면 많이 나타나는 게 뭔데? 산불이지, 산불. 몇 년 전에 호주에 산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서 코알라 타가지고 상 입어가지고 사람들 약 발라주고 막 모금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뭐? 엘니뇨. 즉, 이 지역으로 뭐가 많이 쓸려오지 않으면서 무역풍이 약해져서 표층해수, 따뜻한 표층해수가 적게 오니까 상승기류가 약해져. 즉, 하강기류가 발달해버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오히려 끄집어 내리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비가 적게 와. 그래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적게 오니까 건조해지니까 가뭄. 이것에 의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게 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이 서로 뭐가 되는데 평년과는 다른 기후 분포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지.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라니냐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니냐 할 텐데요. 자, 하나 위에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라니냐는 선생님 뭐라고? 강화 버전, 약화 버전.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강화 버전. 뭐가 강화? 무역풍이 세졌다는 게 세졌어. 자, 그러면 그림 볼게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 몰려 있어서 요만한 영역에 몰려 있었다라고 보면 이 무역풍이 더 강화되니까 따뜻한 바닷물을 더 어느 쪽으로 쓸고 가버려? 서쪽으로 쓸고 가버리지. 요렇게. 서쪽으로. 자, 지금 중앙부에 걸려 있었던 거라면 따뜻한 바닷물 오히려 더 중앙부보다 더 서쪽으로 몰려가 있지. 그치? 그죠? 요렇게 서쪽으로 더 쓸려갔습니다. 그럼 더 쓸려갔을 거니까 자, 서태평양은 온도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평년시보다 온도가 더 상승하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더 몰려왔으니까. 더 데웠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태평양 볼게요.
동태평양은 원래 여기가 바닷물이 비잖아. 쓸고 나가서.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차가운 바닷물 올라오는데 뭐라고? 용승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더 쓸고 가니까 여기가 더 많이 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은 바닷물이 올라오겠지. 그래서 용승이 더 뭐 하는 거야? 강해지겠죠. 용승이 더 세집니다. 자, 그럼 용승은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겠지. 용승이 강해지면 밑에 있는 바닷물이 더 올라오게 되니까. 됐죠, 그죠?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자, 동태평양 계속 볼게요.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고기압이 강해진다는 얘기야? 저기압이 강해진다는 얘기야? 고기압이 더 세지지. 그지? 왜? 주변의 공기를 더 냉각시켜버리니까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만든다니까. 하강기류가 더 세진다는 얘기거든. 얘는 하강기류가 더 강해져. 그지? 하강기류가 더 세져. 그러면 하강기류라고 하는 것들은 즉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날씨를 맑게 하는 거지. 그런데 평상시보다 더 맑아지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건조해지겠지. 그러면 평소시보다 더 그거 돼. 그럼 얘는 너 뭐한대? 가뭄이 오겠지. 그치? 평상시도 건조한데 더 가물어지는, 더 건조해지는, 즉 가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동태평양 쪽은.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더 몰려와. 온도가 더 올라가. 그지? 그러면 얘는 더 뭐가 발달해?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겠죠. 더 데울 테니까 주변 공기를. 그럼 상승기류가 더 발달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저기압이 더 발달했다는 얘기가 비가 더 많이 오겠지 평상시보다. 원래 많이 오는 데다가 더 많이 와. 그러면 얘 뭐가 나? 홍수가 나겠지. 그치? 홍수. 됐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니냐 보겠습니다. 라니냐는 강화라는 거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수년에 한 번씩 무역풍이 뭐 해진다고? 강해져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원래 가는데 더 많이 쓸고 가지, 따뜻한 바닷물을. 그러니까 자, 원래도 서쪽에 몰려 있을 건데 그것보다 더 서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즉 어느 쪽? 태평양 서쪽에 더 많이 모이게, 원래 모이는데 더 많이 모이니까 더 데우겠죠. 더 데우니까 더 강한 상승기류를 형성하지. 자, 상승기류는 먼 기압,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기압은 날씨 맑음, 흐리거나 비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평상시도 비가 많이 오는데 상승기류가 더 많이 강하게 생겨. 그러면 비를 더 많이 뿌리겠지. 그럼 뿌리니까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와 뭐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넘쳐나 뭐 홍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 워낙 비가 더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오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디서 동태평양은 어떤지 볼게요. 자, 동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강해져서 바닷물을 더 많이 쓸고 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심해 바닷물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지, 평소보다.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죠. 급감하게 되고요. 그럼 급감한다는 얘기는 주변의 공기도 데우니까 자, 얘는 뭐를 만든다고? 주변의 공기를 데워. 그러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만들게 되지. 왜? 온도가 더 내려가서 밀도가 더 커졌을 거니까. 그럼 얘는 뭔 기압이라고? 내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러면 강수량이 뭐 하는 거? 감소하게 되고 강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 평소에도 비가 적게 오는데 더 적게 오니까 뭐가? 가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변에 황금 어장이 원래 형성돼 있었잖아. 그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도 너무 차가운 바닷물이 돼버려도 물고기 많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가? 냉해, 차가운 것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깨져버립니다. 됐죠? 그죠? 원래와 다르게 평형이 깨져버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니뇨, 라니냐 원리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약화, 라니냐는 강화. 그것에 따라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세지고 약해지는 그것들의 규령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막화 볼게요. 자, 사막화는 말 그대로 사막이 되는 거죠. 그지? 즉 건조한 기후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토지가 뭐 하는 거? 황폐화되는 것.
즉 수분이 있어야 얘가 뭉쳐지면서 흙이 그게 어느 정도 끈기가 있고 그 끈기가 있어야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데 건조해지니까 이게 끈기가 없어져서 날리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사막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황폐화가 돼서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구의 사막은 보여 있는 걸 보니까 자, 어디 부근에 주로 몰려 있냐면 위도 30도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사막 보면 어디에? 여기 30도에 걸려 있죠. 30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이 빨간색들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주로 걸려 있죠. 그 다음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 30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북반구, 남반구 둘 다 30도 부근에 주로 걸려 있거든요. 됐죠? 그죠?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그 위치를 중심적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 걸려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떠올려야 되는 게 있지? 자, 뭘 떠올려야 되지? 고기압 떠올려야 돼? 저기압 떠올려야 돼? 고기압.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봤었죠. 그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뭐 하는 거? 요 30도 부근에 자, 뭐라고? 중위도 고압대라며.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자, 그러면 여기 뭐가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이잖아. 하강기류니까. 하강기류, 고압대 형성이니까 여기 비가 많이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오죠? 얘는 건조해지는 거죠. 강수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 하강기류, 중위도 고압대 때문에 주로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볼게요. 3번.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자, 요게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자, 바람이 들어오려면 동풍 계열의 바람이 와야 돼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와야 돼요. 요렇게 쓸고 와야지. 자, 그럼 어떻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풍, 우리나라 편서풍 지대잖아. 30에서 60 사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편서풍에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뭐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데 요즘 황사보다 더 뭐한 게 뭔데?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환장하지. 요즘 황사가 확 들어갔지. 그지? 그 말 때문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 뭐 때문에? 편서풍 때문입니다. 편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그렇고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편서풍이 대부분 부는 바람이지만 때에 따라서 무슨 풍이 부냐면 동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중국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날은 미세먼지가 조음이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일기예보 보시면 동풍 부는지 서풍 부는지에 따라서 미세먼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의 발생 기간은 삐리리함. 자, 몽골은 여기 위쪽에 있죠. 자, 몽골도 역시 뭐 하는 거야?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에 기상 요소들을 갖다 줄 수 있지. 그럼 여기 고비 사막이 사막화가 지속화된대. 그럼 우리나라는 발생 기간도 역시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에다 나무 심기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막화의 원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위도 30도 부근에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뭐 하는 거? 고압대, 즉 하강기류가 형성되어서 구름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거. 요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대기대 순환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원인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자, 문제는 2번이 더 문제지. 인위적인 원인. 인간의 토지가 과다 경작. 자, 과다 경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고 없는 땅이 된다고 없는 땅이 됩니다. 건조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의 과잉 방목. 우리 지난번에 사슴이랑 늑대 하나만 봤던 거 있죠. 자, 사슴이 지나치게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살림이 뭐 하는 건데 오히려 초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풀조차 자랄 수 없게 만드니까 토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무분별한 산림벌채. 인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하는 건데 산림을 없애버린다. 그죠? 그러면 역시 물도, 그러니까 땅도 건조해지겠지. 그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막화에서 인간들이 그럼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느냐? 토지가 방금 뭐 된다고? 황폐화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데? 식량 부족이죠.
이거 올해 많이 겪고 있지. 채소값이 폭등하는 거 이런 것과도 관련이 물론 냉해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거지만 옛날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턱 앞에 이제 지금 눈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황사, 토양 침식 증가 당연한 거고 생물 서식지 손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 사막이 되면 살 수 있는 생물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책은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결코 뭐 하는 거야?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41, 142에 걸쳐서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